힘내라 힘! 안녕하세요, 뚜벅이옵니다. 10월 9일 토요일 이야기고요. 오늘의 제목은 그 단가를 보는 방법, 그러니까 이게 추천가인지 아닌지, 그 다음에 경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왜 그러냐면 언제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. 그리고 이제 저도 초보 때와 지금을 생각하면,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가격이 뭐가 뭔지 이렇게 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이렇게 올려보도록 합니다. 예, 첫 번째 콜은 제가 미금역에 나가다가 프리미엄 콜을 타게 됩니다. 프리미엄 콜 4만원짜리고요. 이 콜은 2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고, 시간적으로도 막말로 이제 8시쯤 됐기 때문에 단가가 좀 살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외로 이제 뭐 업단보다는 뭐 이 시간대에 맞는 단가로 뜬 거예요. 프리콜로는, 법인콜로는. 그래서 요 콜을 타고 반송동에 내려가게 돼요. 요 콜도 25분 컷인데 이제 4만원짜리였으니까 단가는 상당히 괜찮은 거죠.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단가가 많이 처지는 이유는 AI 자체가 키로와 시간과의 어떠한 상관에 의해서 조절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괜찮다는 느낌의 콜들이 안 뜰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이제 반송동에 들어갔는데 반송동 자체가 그렇게 콜 자체가 좋은 느낌이 없었어요. 좋은 느낌이 없을 때는 일단은 괜찮은 콜이 하나라도 나오고 빠져나갈 수 있는 콜이 나오면 잡아야 하는데, 요 콜이 또 올라와요. 요 콜이 이제 양재동 가는 콜이고 3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고, 요 콜은 5만원이죠. 그러면 이제 법인 콜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괜찮게 올라온 것 같고, 만약에 혹시나 이 시간에 양재동이 이제 일반 단가로 올랐다면 한 4만원에서 4만 5천원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까. 왜 그러면 10시에서 11시 이전에는 그래도 단가가 좀 살아있으니까. 들어가자마자 요 콜을 탔어야 되는데 요 콜을 좀 놓쳐요. 단가도 너무 괜찮고 4만 9천원 정도의 영천동이면 양재동에서 한 30분 컷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요 콜이 그나마 올라와요. 풍덕청에 가는 콜인데 29,600포인트. 우리가 요즘 단가가 이제 가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나오다 보니까 요 콜 같은 경우는 28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고 29,600포인트니까 뭐 단가적으로 괜찮은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보실 때는 꼭 그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풍덕천에 들어가서 상하동이 올라옵니다. 제휴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간적이라든지 어떤 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요건 3만원 정도고요. 그 다음에 청덕동 들렸다 가는 거지만 요것도 25분 컷입니다. 그리고 이제 상하동 같은 경우는 대리기사분들이 별로 없어요. 제가 지리적인 걸 못 찍었어요. 들어가자마자 요 콜이 올라와요. 이게 보정동 가는 콜인데 1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인데 대리기사분들이 없기 때문에 완전 업단가로 뜬 콜이죠. 15분 정도 운행 17,000원, 18,000원 정도 18,000포인트 올라왔으면 정상적인 가격이고요.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보정동에서 이제 집으로 갈까? 뭐 그런 생각을 해요. 시간적으로 좀 일렀지만 뭐 콜도 주위에 없는 것 같고, 그래도 집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유적인 측면은 요번 콜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유를 하실 때는 그 다음에 경유 매다로 하실 때가 있어요. 물론 이제 그런데 고객님께서 보통 이제 저는 고객님을 딱 만나 뵙고 나서 그때 땡겨가지고 이제 시간적인 걸 체크를 하거든요. 몇 분이나 걸리나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해요. 어디로 가면 되나 미리 체크를 하는 게 동서남북이 이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요 콜이 바로 또 올라와요. 보정동 그쪽에서 이 상현동 가는 콜이고요. 요 콜이 이제 성북동 들렸다가 그 상현동에 가는 바람에 31,000원짜리 콜이 돼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걸 매다로 땡겼잖아요. 아마도 금액적으로 따지면 25,000원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간적으로 매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점을 갔다가 어딜 간다는 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다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단거리일 경우. 그런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상현동에서 그 신봉동에 가는 콜을 잡게 돼요. 콜을 잡게 돼서 신봉동에 갔다가 퇴근을 하려 하는데 멀리서 프리콜이 하나 있습니다. 제가 기사 가점제가 좀 모자라가지고 비록 이제 저희 집 쪽에서 한 3km 정도 됐는데 카카오바이크 타면 여기 한 15분 정도면 출발을 하거든요. 뭐 굴다리 지나가지고. 그래서 요 콜을 프리콜을 마지막으로 타고 기사 가점제는 상당히 모자랐어요. 320점 정도 모자랐는데 주일날 이제
320점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날 같은 경우는 뭐 어영부영 탔는데 이제 동네 내려와가지고 계속 연계가 잘 되는 바람에 카카오 6콜, 로지 2콜 해가지고 27만 원 정도 그렇게 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날 또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날은 모임이 있어가지고 일을 할까 말까, 비도 많이 왔죠. 일을 할까 말까 하다가 거짐 10시 무렵에 야탑동에 있었는데 야탑동에서 요 콜을 잡게 돼요. 76,000원짜리 콜인데 상당히 콜 가격이 괜찮은 콜이었고, 제가 기사 가점제를 320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콜이 되게 이제 필요했어요.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콜을, 요 콜을 잡고 일단은 부천으로 가게 됩니다. 부천으로 가게 되고요. 이제 경유 얘기는 좀 이따 더 해드릴게요. 그러니까 요 콜 역시도 이제 몇 분 컷이면 4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인데 76,000원. 일반 프리미엄 단가로 올라왔어도 5만 포인트에서 4만 5천 포인트 정도 올라왔으면 되는 콜인데 상당히 업단가이기 때문에 요 콜을 타게 됩니다. 요 콜을 타고 이제 부천으로 들어가게 되죠. 부천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무조건 신준동을 가요. 왜 그러면 신준동에 가면 그나마 늦게까지 기다리더라도 주말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빠져나오는 콜들이 있기 때문에 신준동을 가려고 합니다.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그 고속도로에서 바로 빠지면 이제 과자동하고도 가깝고 그런 곳 같아요. 제가 정확한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찍는다는 게 못 찍었거든요. 그러니까 부천인데 요콜이 또 올라옵니다. 군포시 당동. 제가 이제 뭐 굳이 비도 오고 그러는데 뭐 신윤동까지 나갈 필요가 없죠. 군포시 당동은 제가 자신 있는 지역이니까. 당동 35,000원인데 이것도 35분 컷. 들어가자마자 또 프리콜이 하나 떠 있더라고요. 세교동에 들어가는 콜이었는데 일단 프리콜이기 때문에 타요. 세교동은 상당히 좀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.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세교동 같은 경우는 깜깜이 콜이 뜨긴 뜨는데 세교동도 상당히 넓다 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에서 콜이 뜨면 모르는데 그것에 콜이 안 뜨게 되면 공유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유퀵이라든지 자전거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4km 정도 걸어서 반송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요즘 공유킥하고 그 킥보드를 공유킥 자전거를 이용했더니 배가 좀 나왔는데 뭐 하루에 3-4km 정도, 물론 이제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걷는 시간도 있지만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. 예. 그리고 다행히 이 시간에 또 비가 그쳤기 때문에 오늘 좀 일을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크게 바람은 없고 기사 가점제를 채우고자 했어요. 근데 지금 모잘름 전수가 이제 110점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포기를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주일날 같은 경우는 특히 프리미엄 콜이 별로 없거든요. 토요일날은 상당히 많고,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동탄이 좀 울리기 시작하는데 동탄이 그날따라 오늘따라 그 주일인데 주말인 것 따라 콜이 별로 없더라고요. 왜 그러면 양방향으로 한 4-5km 정도 되면 프리콜이 있으면 택시라도 타고 가서 점수를 좀 채우고 싶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뭐 천천히 걸어 나가고 있는데 반성동쯤 거짐 이제 가게 돼요. 반성동이라든지 동탄 쪽에 생각외로 콜이 없었어요. 콜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뭐 산척동이라든지 방교동이라든지 지금 세교동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. 콜이 이제 4-5km 정도에 하나 뜨게 되면 그거 찍고선 택시 타고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걷는 거보다 더 훨씬 낫죠.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좀 있다가 보다 보니까 콜이 없길래 한 4km 정도 걸어 들어갔는데 반성동쯤 들어가니까 권선동, 여기가 이제 수원시청, 인계동에 있는 곳이에요. 착시가 너무 좋고 요콜 역시도 1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기 때문에 뭐 15,500포인트 정도면은 15,200포인트 정도면은 19,000원이죠. 괜찮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일이라서 뭐 대리기사분들도 별로 없었어요. 수원시청에.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저쪽 저희 집 쪽으로 가는 콜인데 연무동 쪽에서 또 프리콜이 올라오더라고요. 요 콜 같은 경우는 뭐 키로상으로는 5km였지만 택시를 타게 되면 10분 정도도 꽤 안 걸려요. 바로 이제 직선도로기 때문에. 그래서 요 콜 잡음으로써 기사 보상제 포인트도 완료를 짓고 가뜩이나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좀 피곤함도 느꼈지만 바로 또 이렇게 복귀를 할 수 있는 콜이고 제 목표량을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콜이어서 유종의 미를 좀 거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늦게 시작하고 어영부영 탔는데 이날 역시도 20만원에서 한 2,000원 모자는 198,000원 정도, 그 정도
카카오콜만 이렇게 탔는데 어찌됐든 간에 잘 탔던 것 같아요. 너무 다행이었고 월요일날 같은 경우도 콜을 탔어요. 타긴 탔는데 이제 서울을 갔다가 한 바퀴 잠시 돌고 한 4콜 정도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경유요금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경유를 이제 딱 타게 되면 이제 고객님께서 갑자기 주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짧은 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경유 메달을 놓잖아요.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지점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메다 요금보다 훨씬 높아요.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손님한테 설득을 하냐면 소비자형 카카오 티를 꼭 티맵을 받아 놓으셔가지고요. 거기에 이제 경유하는 방법이 있어요. 경유해서 딱 적게 되면은 가격이 딱 나옵니다. 그 시간에. 그러니까 도착해서 그 가격을 보여드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책봇으로 바꾸는 거예요. 그걸 보여드리면 많은 고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던지시는 분은 거진 100분 중에 한두 분밖에 안 계세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그림엔 안 나왔는데 그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실은 이제 평촌동에 갔다가 개포동 가는 콜을 잡는데 그분이 이제 송파에 들렸다가 개포동을 가자 그러셔가지고 그 시간대는 피크타임이었어요. 근데 피크타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커요, 여러분. 그렇게 경유를 하셨을 경우. 금액이 더 큰데 메달을 놓으시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. 말 그대로 이제 저는 이제 습관이 어떻게 들여서 잘못됐냐면 그거 잘못된 건 맞아요. 뭐 탑승을 해서 그걸 땡기라 하는데 손님 고객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일단 땡겨서 왜 그러냐면 그 내비가 나오게 되면 출발지에서 동서남북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 게 빠른지 이제 그걸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땡기고선 딱 타면 이제 고객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면 그러냐고 그러면 저 고객님한테 그러면 제가 가격적으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세요. 그러면은 저는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그 주문하신 고객님한테 카카오티 그 소비자용을 가지고 경유를 딱딱 적은 다음에 딱 가격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정을 하는 겁니다. 제 맘대로 10,000원 주십시오, 20,000원 주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상당히 이제 고객님들한테 설득력이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어저께 송파 들렸다 거기 간 금액이 사실은 이제 그 피크타임이어가지고 개포동 가는 금액을 28,000원에 잡았었는데 송파 들렸다 개포동 가니까 그게 57,000원짜리 콜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금액을 받으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. 메다 요금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나쁜 건 아니에요. 원칙적인데 이제 혹시나 메다 요금을 땡겨야 될 때도 있어요. 사실은 제가 탔는데 뭐 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고객님께서 이제 뭐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메다로 누를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경유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받으실 수 있다는 거. 그거 뭐 고객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. 예. 카카오티에서 정해준 가격대로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책봇으로 이렇게 옮기는 방법 제가 가끔가다 보여드리죠.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저도 초보일 때 많이 뭐 그런 게 많이 당했어요. 솔직히. 예. 뭐 경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힘내라 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제가 매번 보석 상자를 올리다 보면 이제 상황적으로 그 예수님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결부돼서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.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석 상자는 말 그대로 성경책을 읽고 거기에서 나온 교훈을 적은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언제나 이제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혼도 죽어지는 게 먼저라고 하잖아요. 우리는 이제 가정생활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라든지 또 이제 뭐 부인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내가 죽어지는 거. 이제 그게 적용이라고 해요. 그게 적용이라고 하는데 그 죽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예. 내 탓임을, 내 죄를 알아야지 죽어질 수 있잖아요. 억지로 성품으로 내가 죽어지면 열이 받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이 보석 상자를 내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말 뜻이 있습니다. 하루하루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적용해볼까? 그래 내가 오늘 죽어져야 되는구나. 죽어지는 적용을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이제 매일 올리는 거예요.
우리가 고객을 상대할 때도 열 받을 때가 많아요. 근데 이 보석상자 요 글을 한번 읽음으로써 내가 오늘 주거지라 그랬으니까 그래 참자, 그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석상자를 올리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내 인생을 걸어버려 조져. 걸어버려 미리 나의 모션. 다 들어가.